안녕하세요. 교육대학교 입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라쌤입니다. 수능 영어 시험지를 제가 받았다면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전에 상대평가 2015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만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능 시험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영어 시험 잘 봤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했구나 라고 조금 머리를 식힐 겸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짜잔! 2021 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문제지 영어 영역을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상태로 우리에게 도착하진 않죠. 페이지가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요. 파본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시고 확인이 된다면 앞 페이지에 자신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으라는 안내를 하실 거예요. 모험일 수도 있는데 파본을 확인하면서 살짝 한 1, 2번 정도 문제를 봤었어요. 1, 2번 정도 듣기평가의 1, 2번 정도 문제를 살짝 보면 조금 안정감이 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파본 확인할 때 넘기면서 앞 페이지를 살짝 볼 수 있잖아요. 보지 말아야 하지만 눈에 1, 2번 정도는 넘기면서 보여지잖아요. 순간적으로 1번은 스포츠 얘기구나, 2번은 별 얘기구나 이런 걸 살짝 느낌만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시작이 되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줍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세요. 이때 1번, 2번을 보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한 16번, 17번, 14번, 15번 이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뒤에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듣기 평가를 하면서 들으면 살짝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 1, 2번을 보지 않고 14, 15, 16, 17 이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안내 멘트가 끝나기 전에 거의 막바지 때 다시 1, 2번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숙지했던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안하시면 그냥 일단 1번부터 2번 이렇게 앞쪽 문제를 보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듣기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문제를 열심히 먼저 보고 들으려고 하겠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확실한 거는 답을 체크하고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뒷문제로 넘어갔었어요. 뒷문제 또는 그것도 시간이 있다.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을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옆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서 10번 같은 경우에 뭔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답을 했고 듣기평가에서는 분명히 중간에 한 문제, 두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헷갈려도 내가 답일 것 같다라는 문제가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면 10번을 놓쳤다 한다면 답일 것 같다라는 걸 찍고 답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한 문제에 걸려서 마음을 쓰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듣기평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듣기평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문제가 끝나면 문제를 이제 18번부터 풀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가다 보면 빈칸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 빈칸 문제가 나오면 빈칸 문제는 사실은 조금 마지막에 저는 풀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추천해요. 지금 몇 번부터냐면 빈칸 문제가 31번, 34번인데 이 31번부터 34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고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푸는 걸 추천해요. 또 마음이 심약한 분들은 분명히 31, 32, 33, 34가 헷갈리고 틀릴만 하고 원어민도 틀릴만 한 것인데도 여기에서 발목을 잡히면
이 다음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나중에 풀기를 바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도 어려웠지만 36, 37 순서 정하는 문제나 38, 39처럼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길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문제들은 건너뛰고 빈칸 문제와 순서 정하는 문제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은 건너뛰고 바로 보통 40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다 풀고 와서 다시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조금 어려운 거는 나중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심지어 지금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을 노리지는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가능한 한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중에 빈칸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패드를 학교에 두고 와서 풀어보고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가 조금 하는 편이어서 다시 하면서 듣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수능을 한 달 남기고 듣기를 했었어요. 수능을 한 달 남기고 듣기 평가를 할 때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그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 많이 나왔었어요. 어차피 이 문제를 내는 분들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듣기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헷갈리는 거가 있다 하면은 그 듣기 평가의 고난도 문제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수능 특강 듣기 평가를 하고 나는 어떤 것이 좀 헷갈리더라 라는 영상을 수능 전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짧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